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부실 수사와 은폐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1월) 이맘때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분주해집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등 유용한 절세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항만공사법에 따라 지난 2004년 닻을 올린 부산항만공사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부산항을 세계적인 한적항으로 만들었습니다. 잠깐 쓰고 사용하지 않는 유아용품을 기증받아 싼 값에 이웃과 나누는 북구 키즈마켓이 운영 1년을 맞았습니다. 입소문에 점차 느는 방문객에 더 많은 기부가 절실합니다. 부산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부실 수사와 은폐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행안위 현안 질의를 다시 열고 경찰청장과 부산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 A씨의 당적과 신상정보, 8쪽짜리 변명문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적은 정당법 제24조에 따라 법관의 영장을 통해 조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은 당원 명부에 관해 지득한 사실을 누설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변명문의 경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 물청소 등 증거인멸 시도 주장에도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영상과 많은 목격자가 있었고 사건 발생 직후 범행 도구와 혈흔이 묻은 수건 등도 즉시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와이셔츠 확보가 늦어진 데 대해선 4일 오후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와이셔츠가 폐기물 업체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5일 영장을 재발부받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를 다시 열고 경찰청장과 부산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이맘때쯤 연말정산으로 분주할 텐데요. 지난해 낸 세금을 돌려받느냐 아니면 더 내야 하느냐 판가름이 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을 비롯해 세금을 덜 내는 팁, 유용한 절세 정보를 김석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됐습니다.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신용카드 기본공제 확대입니다. 송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기본공제 한도는 600만 원으로 2배 늘었습니다. 7천만 원을 초과하면 4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공제율도 80%까지로 2배 확대됐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었고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돼 15%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 공제율도 10%에서 15%로 올랐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늘었습니다. 내 고향에 기부를 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했다면 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도 한 번에 일찍 내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모두 내면 약 4.5%를, 6월에 내면 약 2.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10%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 요일제는 월, 화, 수, 목, 금요일 중 하루를 지정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차량을 쉬는 건데 이 제도에 참여하면 공용주차장 요금도 50% 할인됩니다. 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제로페이 20% 페이백 행사도 합니다. 다음 달 16일까지 가맹점에서 부산은행이나 비플레이 앱으로 직불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20%를 환급해 줍니다. 환급액과 방법은 1인 최대 5만 원까지며 다음 달 29일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 작업으로 인해 17일부터 2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항만공사법에 따라 지난 2004년 우리나라 최초 항만공사로 닻을 올린 부산항만공사가 이제 20살 성년이 됐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부산항의 위상도 몰라보게 달라졌는데요.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봤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4년 설립 당시 부산항만공사는 총 자산 3조 4,500여억 원, 예산 1,434억 원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자산 7조 5천억 원에 예산 1조 4,952억 원으로 매머드급 기간으로 성장했습니다. 출범 당시 컨테이너 1,041만 개를 처리했던 부산항은 현재는 2,200여만 개를 처리하면서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7위항만입니다. 목적지에 따라 화물을 옮겨 실는 환적 화물은 425만 개에서 1,200여만 개로 늘면서 부산항을 세계 2위의 환적항으로 만들었습니다. 크루즈선 입항도 18회에서 106회로 늘면서 관광객 수도 갈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1개에 불과하던 컨테이너 터미널 선석이 총 44개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최고의 운영 시스템을 모두 갖춤으로써 글로벌 선사가 앞다투어 기항하고 지난해 준공한 신항 스컨 터미널은 우리나라 최초의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차세대 항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전 세계 150개국 500개 항만과 연결된 정기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 운영 중이며 60개 글로벌 해운선사가 매주 280여 개 항로를 오가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연간 매출액도 44조 원으로 우리나라 해운 항만 산업 총 매출액 약 60조 원의 73%를 차지합니다. 앞으로의 20년은 진해신항 개발과 항만 스마트화 등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나설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진해신항을 3만 T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메가포트로 육성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 최대 현안인 북항 재개발 사업으로 지역 경제 발전도 이끌 것이란 기대입니다. 1단계 개발에 이어 2단계 개발이 곧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의 미래를 새롭게 꿈꿀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앞으로도 혁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항만산업 선두주자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부산항 발전 유공자들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창립 20주년 봉정식을 가졌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에게 값비싼 옷이나 장난감을 사주는 게 부담이 되곤 합니다. 쓰던 유아용품을 기부받아 필요한 가정에서 나눠 쓸 수 있는 북구 퀴즈마켓이 운영 1년을 맡고 있는데요. 물품 종류는 더욱 다양해지고 이용객들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 화명동 다시 쓰기 행복 퀴즈마켓입니다. 아이들 옷과 신발이 연령별로 빼곡하고 장난감과 유모차, 한쪽 방을 가득 채운 책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모두 이웃 주민들이 기부한 것들입니다. 가격은 1,000원에서 10,000원까지. 가격표를 채 떼지 않은 5만 원짜리 새 옷이 5,000원에, 수십만 원 하는 유모차는 10,000원에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태도 괜찮고 진짜 싸게 팔고 있어서 근데 직접 고를 수도 있으니까 진짜 좋아요. 쓰던 물건인 만큼 세탁과 소독, 수선은 필수입니다. 모두 봉사자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애 키울 때 이런 것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모았을 건데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얘기해 줄게요 이래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사가고 이럴 때를 보면은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장난감 수리 담당은 어느새 전문가가 됐습니다. 작동이 안 되니까 분리를 해가지고 청소를 좀 이렇게 녹이 슬었다든지 이걸 갖다가 조금 닦아주니까 다시 이제 건전지를 끼우니까 소리가 좀 나더라고요. 함영일동 키즈마켓은 지난해 2월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민 330여 명이 기부에 동참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유치원과 업체에서도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500명이 넘게 다녀가 여기서 생긴 수익금 1,100만 원 전액은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시 기부됐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방문객이 점차 늘고 있어 더 많은 기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커서 사용을 못하는 물건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집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곳에 기부를 해주신다면 이 물건들이 집에서는 안 쓰지만 또 다른 분들은 정말 소중하게 잘 쓰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키즈마켓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고 물품을 기부할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난 15일 오후 2시 50분쯤 영도구 남항동의 한 주택 옥상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옥상에 설치한 가건물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1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경은 장기 계류 선박으로 인한 해양 오염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예방 관리에 나섭니다. 해경은 관계기관과 함께 장기간 운항하지 않아 선체가 노후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선박의 재원과 상태를 파악해 기름 유출 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11일 영도 복례동 물량장에서 계류 중이던 선박이 침수되면서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10일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일십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번 대책이 지역 재개발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전까지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 준공 이후 30년 이상 된 아파트라도 안전등급이 D와 E등급을 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됩니다. 업계는 안전진단 기준이 사실상 폐지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정비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 조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쉬워지면은 개발도 활발해질 수 있는 만큼 그동안 위축돼 있던 부산 경남 지역 부동산 심리도 순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기존 9단계였던 재건축 추진 절차를 5단계로 간소화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안전진단과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등의 절차를 사업 시행 이전과 중간 단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사업 기간이 평균 3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도 사업구역 내 3분의 2에서 60%로 낮아졌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도 탄력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과 금융 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의 모든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4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시행령에 부산 경남 지역들이 포함된다면 재건축 시장에 대한 기대의 심리가 훨씬 커질 것이라 봅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의 훈풍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전세 사기 여파로 침체된 빌라 시장 활성화와 지방의 미분양 주택 감소를 위해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내놨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함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 공항 접근철도 건설입니다. 그런데 이 철도가 공항 배후 도시가 될 에어시티에는 정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노선을 에어시티 쪽으로 변경하고 가덕역 설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동은 기자입니다. 공항 복합도시 에어시티가 들어설 가덕도 눌차지구입니다. 눌차만을 매립하고 주변 마을까지 포함한 460만 제곱미터의 공항 관련 업무 시설과 종사자를 위한 주거 공간, 주민 이주 단지 등이 갖춰지게 됩니다. 부산시는 10만 명가량이 유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계획에는 이곳을 지나는 교통편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토부는 공항 접근 철도 건설을 추진하면서 가덕도를 관통할 뿐 에어시티는 지나지 않는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3가지 노선을 제시했는데 가덕도 산지를 관통하는 일안을 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7,450억 원으로 세 안 중 공사비가 가장 적게 들고 주민 민원도 적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가덕도 주민들은 3번째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항까지 직선 노선인 4만이 에어시티를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노선이 눌차만 습지를 지나게 돼 가장 많은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습지 부분 노선을 내륙으로 들인다면 예산을 크게 줄일 뿐 아니라 에어시티의 역사 설치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습지만 피할 수만 있다면 800억이 더 드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2배나 더 아낄 수 있는 한 1,600억 정도는 아낄 수 있는 대안삼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러면서 그 아낀 그거는 지하철 역사를 만드는 데 써라. 국토부가 우려하는 주민 민원에 대해서도 서명운동을 통해 오히려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시도 노선 변경을 국토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보상대책위는 지난 9일 접근철도 노선 변경과 가덕 역사 설치 건의서를 부산시 의회가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지난 11일에는 국토부에도 같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학생들 방학과 추운 날씨를 비롯한 계절적 요인이 겹쳐 헌혈자가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올해 역시 부산 지역 혈액 보유량은 적정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헌혈의 집입니다. 헌혈 침대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평소 하루 10명 넘게 헌혈 참여자가 있는 편이지만 헌혈 보릿고개로 불리는 겨울철에는 참여자가 줄고 있습니다. 평소에 한 10분 이상 오셨었는데요.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하다 보니까 한 5명에서 6명 정도로 조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혈액 주머니를 보관하는 냉장실, 곳곳에 빈 곳이 많습니다. 검사를 마친 혈액은 병원으로 곧바로 보내져 재고를 맞추기도 빠듯합니다. 15일 기준 부산의 혈액 보유량은 4.41분, 적정 보유량인 5일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줄어든 헌혈량이 회복세로 접어들지 못하면서 혈액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1, 2월인 겨울이면 평소보다 많게는 10%가량 헌혈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월에서 2월, 12월 평균 헌혈 건수는 16,282건, 한 해 평균 17,141건보다 859건이 적습니다. 동절기 부분도 물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학교 방학,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한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15일부터는 원활한 혈액 공급을 위해 출고량을 제한하는 권장 출고도 시작되면서 병원들의 혈액 수급은 더 빡빡하게 됐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겨울철 혈액 부족, 시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24시간 임시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부산 7번째 긴급돌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교육청은 시범 운영을 통해 지자체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시설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교육청 종합민원실에 둥지를 튼
부산 7번째 24시간 돌봄센터입니다. 교실 1개 정도의 공간에 작은 도서관과 놀이교구 등을 갖추었습니다. 하루 수용 인원은 15명으로 긴급 돌봄을 희망하는 유아와 초등학교 3학년까지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육청 통합 예약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전화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부산 학교행정지원본부를 통해 예약 상황에 따라 보육교사나 정교사 자격을 가진 전담교사가 파견됩니다. 지자체와 사립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센터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온 마을이 나서서 부산의 모든 아이를 교육하는 진정한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24시간 긴급돌봄센터도 엄청나게 많이 확대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간 돌봄센터에서는 잠자리는 제공하지만 식사나 간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 공공기관 외 경로당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곳의 경우 실제 24시간 돌봄 기능을 제공하기는 어려워 보완해야 될 점으로 지적됩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 남구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도를 비롯한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사용 검사일로부터 2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당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경우는 총 사업비의 90% 범위 내 2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각각 1억 4천만 원과 6천만 원입니다. 지원 신청은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며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후 심의를 거쳐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부산 시민도서관은 오는 23일부터 11월까지 도서관 체험형 동화구연실에서 5세에서 7세 유아를 대상으로 체험형 동화구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체험형 동화구연은 3차원 가상 공간과 모션 인식 프로그램 등을 접목해 유아들이 대형 스크린 속 동화의 주인공이 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가 희망자는 시민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되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지난해 엄궁과 반려 농산물 도매시장에 반입 유통한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한 결과 98%가 허용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엄궁 반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유통된 농산물 4,431건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26품목 89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부적합 농산물 중 경매 농산물은 압류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 행정 처분을 의뢰했으며 시중에 유통된 농산물은 판매 중지하거나 회수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